어떤 밤에는 방 안가득 숨막힌 숨결과 흐릿한 신음소리만이 터져 나온다. 누군가 이불 끝을 꽉 움켜쥐고 몸은 파도처럼 떨리며 멈추지 못하는 갈망으로 채워진다. 멈추지 마. 제발. 그 목소리는 마음속에서만 울려 퍼지는 듯하지만 세상 전체가 조용해질 만큼 강렬했다. 두 사람 사이엔 더 이상 거리가 없었다. 오직 본능과 죄책감, 그리고 혼란이 뒤섞인 채 그곳에 있었다. 은서가 처음 이 집에 들어온 아침, 민준과 지원의 평범했던 아파트는 완전히 달라졌다. 익숙했던 공기 속에 묘한 향기가 스며들고 얇은 커튼 사이로 비치는 아침 햇살이 거실 중앙에 펼쳐진 요가 매트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젖은 머리를 한 채 몸에 딱 붙는 요가복을 입은 은서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 무언의 기운이야말로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매력으로 다가왔다. 민주는 부엌 문턱에 서서 처제의 스트레칭 동작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바라보았다. 부드럽게 움직이는 하얀 피부와 그 아래 숨은 선명한 근육, 미묘한 숨소리, 빠르게 뛰는 심장소리, 은서의 목덜미를 타고 흐르는 땀방울 모든 것이 시간이 멈춘 듯 느껴졌다. 순간 은서가 어깨 너머로 살짝 고개를 돌려 민준과 시선이 마주쳤다. 단 몇 초. 그러나 그 불씨 같은 눈빛이 방 안 공기를 단숨에 달궈버렸다. 아침 식사 시간. 분위기는 묘하게 달랐다. 지원은 늘 하던 대로 동생에게 이것저것 챙겨주었지만 은서와 민준 사이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정적이 흘렀다. 은서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긴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렸다. 이고 가는 목선과 다물어진 입술이 드러났다. 민준은 신문을 보려 했지만 귀엔 오직 은서의 숨소리와 식기들이 부딪히는 작은 소리, 그리고 스스로의 거친 심장 박동만이 울렸다. 지원이 아이를 데리고 외출한 뒤 집엔 두 사람만 남았다. 은서는 다시 요가 매트를 깔았다. 이번엔 살짝 미소를 띠며 말했다. 형부, 허리 아프지 않게 요가 같이 해봐요. 내가 잘 알려줄게요. 정말 부드럽게. 민주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은서의 반짝이는 눈빛과 부드러운 목소리에 결국 저항하지 못했다. 둘은 나란히 앉아 손끝만 스쳐도 전기가 흐르는 듯했다. 은서는 하나하나 동작을 지도하며 작고 부드러운 손으로 민준의 어깨와 등을 조심스럽게 만졌다. 거리가 점점 좁아지고 두 사람의 숨결이 점점 더 가까워졌다. 은서가 뒤에서 팔을 뻗어 민준의 자세를 바로잡을 때 그녀의 부드러운 가슴이 그의 등 위로 살짝 닿았다. 민준은 그 즉시 온몸이 긴장되며 손끝에 힘이 들어갔다. 이매에는 땀이 맺혔다. 조금만 더 좋아. 거의 다 왔어. 은서의 낮고 속삭이는 목소리는 격려이면서 동시에 위험한 유혹처럼 들렸다. 민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몸은 점점 더 뜨거워졌다. 난이도 있는 동작에서 은서가 갑자기 균형을 잃고 민준의 품에 쓰러졌다. 단숨에 두 몸이 밀착되어 숨결과 숨결이 맞닿았다. 또 한 번 눈빛이 깊게 마주쳤다. 얼마나 가까웠는지. 민주는 그녀의 부드러운 입술 떨림과 뺨을 타고 흐르는 은은한 향기까지 느낄 수 있었다. 그의 손이 은서의 허리에 자연스럽게 감겼다. 단 몇 초였지만 피부와 피부 사이엔 설명할 수 없는 열기와 금기의 기운이 흘렀다. 그러나 결국 두 사람은 멈췄다. 한 걸음만 더 나가면 되돌릴 수 없는 경계선이었다. 밤이 되어 각자 방으로 흩어졌다. 하지만 얼마 전 스친 온기와 향기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민주는 침대에 누워 온몸이 달아오른 채 뒤척였고 머릿속엔 은서의 모습과 방금 전의 감각이 반복됐다. 거실에서 은서 또한 뜨거운 두 뺨으로 담요를 꼭 움켜쥐며 두려움과 달콤한 쾌감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에는 빗소리가, 방 안엔 길고 조용한 한숨이 섞여 들렸다. 그 밤은 잠들지 못하는 욕망과 흔들리는 경계의 시작이었다.
두 사람을 삼켜버릴 듯한 본능의 불길이 조용히 피어오르던 순간이었다. 아침이 묘하게 조용하게 흘러갔다. 아파트는 더 좁아진 것 같았고 모든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울렸다. 민주는 식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젯밤에 머물러 있었다. 뜨거운 숨결과 살짝 부딪힌 두 몸의 감촉이 아직도 손끝에 남아 있는 듯했다. 은서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다. 조용히 요가 매트를 펼치고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긴장된 마음을 풀어보려 애썼다. 하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할수록 민준의 시선이 스칠 때마다 그녀의 심장은 더 세게 떨렸다. 가슴속 어딘가엔 작은 불씨가 은근히 타오르고 있었다. 따뜻하지만 동시에 아프기도 한 감정이었다. 창밖은 이른 아침 안개로 흐려져 있었고 실내의 공기는 숨 막힐 듯 답답했다. 은서가 몸을 굽혀 스트레칭할 때마다 부드러운 움직임이 주변 공기까지 팽팽하게 만들었다. 민주는 노트북 화면을 보는 척했지만 은서의 실루엣이 유리창에 비칠 때마다 시선이 자꾸만 머물렀다. 그녀의 가쁜 숨, 목덜미를 따라 흐르는 땀, 그 모든 것이 점점 그를 무너뜨리고 있었다. 아침 식사 후 지원은 볼 일이 있어 외출했고 집엔 두 성인만 남았다. 두 사람 사이엔 묵직한 침묵이 감돌았다. 시계 초침소리, 싱크대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모든 소리가 평소보다 더 또렷하게 들렸다. 은서는 조용히 부엌에 들어가 물을 따랐고 그런 평범한 동작마저 민준의 시선을 붙잡았다. 조금 후 은서가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형부,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요즘 피곤해 보이셔서 어깨랑 목 스트레칭 좀 알려드릴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부드러웠지만 민준의 마음속 불씨에 또 한 번 불을 질렀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거절하지 못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무릎과 무릎 사이에 닿을 듯 말 듯한 거리를 두고 있었다. 은서는 조심스레 민준의 손목을 잡고 하나씩 스트레칭을 지도했다. 몸을 숙이며 부드럽게 속삭였다. 힘을 빼세요. 천천히 숨 쉬고. 제가 도와드릴게요. 은서의 차가운 손끝이 민준의 뜨거운 팔을 따라 미끄러질 때마다 온몸의 신경이 곤두섰다. 그녀 손에서 풍겨나오는 오일 향과 민준의 땀 냄새가 묘하게 섞였다. 그 손이 어깨에서 팔, 그리고 가슴까지 천천히 내려갔다가 멈췄다.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고 두 사람의 시선이 고요한 공간 속에서 맞닿았다. 시간이 멈춘 듯 민준의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의 욕망만이 남았다. 그녀를 끌어안고 단 한 번만이라도 진심을 내보이고 싶다는 갈망. 그러나 그는 겨우 자신을 억누르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은서의 손길이 자신의 피부 위를 지나갈 때마다 온몸에 혈관이 살아나는 듯했다. 은서 역시 손끝에 힘을 주었다가 금세 다시 힘을 뺐다. 재빨리 손을 거두고 시선을 피하며 입술을 떨었다. 방 안의 공기는 금방이라도 불꽃이 튈 것처럼 팽팽했다. 요가가 끝나도 그 여운은 둘의 숨결과 이마에 맺힌 땀, 머리카락에 남았다. 그날 내내 두 사람은 일부러 서로를 피했다. 복도에서 스치기만 해도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다. 그들 모두 알았다. 이 불씨는 언젠가 작은 마찰 하나만으로도 한꺼번에 활활 타오를 것이란 걸. 저녁 온 가족이 소파에 앉아 영화를 봤다. 하지만 민준과 은서는 서로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다. 노란 조명 아래 아침의 기억이 아직도 가슴을 타고 있었다. 경계를 넘을 뻔했던 순간의 감촉이 온몸에 아로새겨진 채로 밤이 깊자 은서는 이불을 끌어안고 한참을 뒤척였다. 뜨겁게 불타오르는 감정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언제쯤 솔직하게 이 욕망을 인정하게 될지, 언제쯤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민준 역시 어두운 방 안에서 긴 한숨만 내쉬었다. 그는 알았다. 오늘부터 자신의 운명이 스스로의 손을 벗어났다는 것을. 겉으로 보기엔 차가운 재만 남은 듯 했지만 그 속엔 언젠가 폭발할 불씨가 은밀하게 살아 숨 쉬고 있었다.
주말 아침. 집안은 평소보다 한산했다. 지원은 딸을 데리고 친정에 다녀온다며 일찍 나갔다. 갑작스레 넓어진 공간, 그리고 오직 둘만 남은 시간. 민주는 애써 자연스러운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은서의 존재가 주는 묘한 긴장감은 결코 감춰지지 않았다. 거실에는 밝은 햇살이 쏟아지고 요가 매트 위에서 은서가 몸을 풀고 있었다. 이번엔 민준이 먼저 다가갔다. 혹시 오늘은 어떤 동작을 배워볼 수 있을까요? 은서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봤다. 오늘은 조금 더 깊은 스트레칭을 해봐요. 믿고 따라오세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서로 마주보며 앉았다. 은서는 민준의 팔을 부드럽게 잡고 몸을 기댈 수 있게 자세를 잡아줬다. 거리는 점점 좁아지고 손끝이 닿을 때마다 전율이 온몸을 타고 퍼졌다. 서로의 호흡, 천, 미묘한 손길 모든 게 금방이라도 터질 듯 위태로웠다. 한 동작에서 은서가 몸을 앞으로 숙이고 민주는 그녀를 뒤에서 살짝 받쳐야 했다. 두 사람의 숨결이 거의 맞닿고 민준의 손은 본능적으로 은서의 허리를 잡았다. 순간 둘의 시선이 거울 속에서 교차했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두 눈동자는 숨길 수 없는 갈망이 스며 있었다. 형부, 조금만 더 힘 빼고 저만 믿으세요. 은서의 속삭임은 평소보다 한층 더 가까웠다.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힘을 빼고 그녀의 손길과 천에 몸을 맡겼다. 잠시 뒤 은서가 균형을 잃고 민준의 품에 쓰러졌다. 두 몸이 완전히 밀착된 순간 민주는 본능적으로 그녀를 꼭 끌어안았다. 두 사람 모두 순간적으로 숨을 멈췄다. 맥박이 요란하게 뛰었고 피부와 피부 사이엔 뜨거운 불길이 오갔다. 은서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숨이 거칠어졌고 볼은 붉게 달아올랐다. 죄송해요. 오늘 좀 이상하네요. 그 말에 민주는 고개를 저으며 웃어 보였지만 두 사람 사이의 묘한 공기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오후가 지나며 둘은 서로를 피하려고 애썼다. 하지만 작은 집, 마주치지 않을 수 없는 복도와 부엌, 문틈 사이로 스치는 시선, 간단한 손길, 우연한 스침조차도 이제 더는 평범하지 않았다. 저녁 무렵 갑자기 비가 쏟아졌다. 민주는 창문을 닫으려다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는 은서를 바라봤다. 그녀는 깊이 생각에 잠긴 듯 보였고 민주는 알 수 없는 충동에 이끌려 다가갔다. 은서야, 요즘 괜찮아? 그 말에 은서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냥 좀 이상할 뿐이에요. 요즘 자꾸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어요. 짧은 대화였지만 둘 다 그 감정의 정체를 이미 알고 있었다. 불씨는 점점 커지고 있었고 집안에는 바깥의 소나기보다 더 거센 파도가 몰아치고 있었다. 그날 밤 은서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리고 자신의 심장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마치 파도가 점점 높아지듯 갈망은 그녀를 집요하게 흔들었다. 민준 역시 침대에 누워 창밖 빗소리를 들으며 잠들지 못했다. 아주 작은 스침 하나, 짧은 속삭임 하나만으로도 두 사람 사이에 억눌렸던 감정의 파도가 언제든 폭발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빗소리가 밤새 끊임없이 창문을 두드렸다. 창밖에서 스며드는 바람소리, 얇은 벽 너머로 퍼지는 낮은 울림이 마음 깊숙한 곳까지 이어졌다. 집안의 모든 소리가 또렷하게 다가오고 어두운 거실 구석구석에 은밀한 욕망이 숨어 있었다. 은서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좁은 소파 위에서 뒤척이던 그녀의 등줄기를 따라 묘한 열기가 흘렀다. 머릿속은 오후의 기억으로 가득했다. 어깨를 스치던 손길, 길게 머물던 시선, 몸을 따라 미끄러지는 따스한 감촉, 이성의 벽은 점점 얇아지고 금지된 감정이 본능과 뒤섞여 흐르는 듯했다. 천둥 소리가 방안을 울리자 은서는 몸을 일으켰다. 얇은 잠옷 위에 가볍게 겉옷을 걸치고 맨발로 거실을 걸었다.
어스레한 무드 등 불빛이 바닥에 길게 늘어섰다. 주방으로 가려던 찰나 창가에 서 있는 민준과 마주쳤다. 그 역시 잠 못 이루고 창밖 빗줄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팽팽히 당겨진 현악기의 줄처럼 작은 진동만으로도 터져버릴 듯한 긴장 속에 서 있었다. 잠이 안 와요. 민준의 낮고 잠긴 목소리가 정적을 가른다. 은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시선을 피했다. 숨결이 점점 더 가빠지고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둘 사이에 번졌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벽에 등을 기대고 나란히 앉았다. 바깥엔 빗소리, 안엔 거칠어진 심장 소리만이 울렸다. 말없이 흐르는 침묵 속에서 욕망과 죄책감이 조용히 소용돌이쳤다. 은서가 물잔을 들고 손을 떨자 민주는 무심코 그녀의 손등을 살짝 감쌌다. 아주 짧은 접촉이었지만 그 순간 은서의 온몸은 짜릿한 전율에 휩싸였다. 따뜻한 온기가 손끝에 퍼지고 어둠 속에서 민준의 눈빛이 부드럽고도 뜨겁게 자신을 감쌌다. 말없이 한 걸음 더 가까워진 두 사람. 이제는 숨결로 거리가 느껴졌다. 은서는 고개를 돌렸지만 민준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턱을 들어 올려 두 눈이 마주치게 했다. 오래, 아주 오래 바라봤다. 그 시선 속에는 갈망과 두려움, 후회와 설렘이 뒤섞여 있었다. 민준이 천천히 얼굴을 기울여 은서의 볼을 스치듯 입맞춤했다. 은서는 물러서지 않았고 그렇다고 다가가지도 않았다. 그저 두근거림과 깊어진 숨결 속에 몸을 맡겼다. 민준의 손이 어깨를 감싸고 두 사람의 호흡이 하나로 섞였다. 작은 방 안은 점점 더 뜨거워졌다. 빗소리는 여전히 고요히 내렸고 그 안에서 두 사람은 시선과 숨결, 아주 미묘한 손길로 서로를 안았다. 경계를 넘지는 않았지만 그 모든 접촉과 오래 머문 눈빛, 조용히 흘러나온 한숨은 곧 폭발할 듯한 욕망의 또 다른 언어였다. 은서는 끝내 민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입술을 살짝 떨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민준은 그저 더 꼭 안아주었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공간엔 빗소리와 심장 박동만이 남았다. 그 밤 둘 다 잠들지 못했다. 모든 게 끝난 후에도 손끝에, 입술에, 가슴 깊은 곳에 오래도록 달콤한 진동이 남았다. 욕망과 죄책감이 섞인 그 밤, 새벽의 첫 빛이 거실로 스며들 때까지 서로에게서 벗어나지 못한 채 남아 있었다. 비 내린 다음 날 아침, 집안에는 축축한 공기와 설명할 수 없는 기운이 가득했다. 은서는 몽롱한 표정으로 일찍 일어났다. 밤새 머릿속을 맴도는 것은 그 은밀한 포옹과 뜨거운 숨결, 그리고 어젯밤 살짝 스쳤던 손끝의 기억이었다. 민주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밤새 울렸던 자신의 심장 소리가 귓가에 남아있는 듯했다. 그의 시선은 어느새 은서를 찾아 헤맸다. 그녀의 존재는 살갗아래 깊숙이 자리 잡은 상처처럼 은근히 아려왔다. 아침 내내 두 사람은 서로를 피했다. 하지만 문틈 넘어 스치는 그림자. 발끝에 울리는 조용한 발소리만으로도 온몸이 다시 긴장되었다. 점심 무렵 지원이 장을 보러 나가고 서진이도 깊게 잠들자 은서는 조용히 주방으로 갔다. 가녀린 실루엣, 얇은 원피스가 허리와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민주는 물을 따라 마시려다 무심코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테이블에서 토마토 하나가 굴러 떨어졌다. 은서는 허리를 숙여 주우려 했고 그 순간 원피스가 어깨를 살짝 드러냈다. 민주는 어느새 그녀 곁으로 다가섰다. 숨결이 은서의 목덜미에 닿았고 그 거리엔 경계 따위가 없었다. 은서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뒤돌 수 없었지만 그 온기를 피하고 싶지도 않았다. 민준의 손이 그녀의 허리에 조심스레 닿았다. 얇은 옷자락 너머로 퍼지는 미지근한 온기. 그 온기에 모든 이성이 서서히 녹아내렸다. 언니, 곧 돌아와요. 은서의 목소리는 떨렸고 마지막 남은 이성을 붙잡는 듯했다.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마를 은서의 머리카락에 살짝 기댄 채
익숙한 향을 깊게 들이마셨다. 입술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스쳤다. 입맞춤이라기보다 그저 아주 짧은 스침. 하지만 그 짧은 찰내에 두 사람 모두 숨이 멎는 듯했다. 주방엔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맴돌았다. 얇은 천 하나 사이로 바깥은 책임의 세계. 이 안은 아무도 모르는 금기의 은밀한 우주였다. 옳고 그름의 경계는 종이 한 장처럼 얇아졌고 단 한 번만 더 나가면 되돌릴 수 없는 곳이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멈췄다. 민주는 뒤로 물러서고 은서와 눈이 마주쳤다. 그 눈빛에는 말하지 못한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은서는 고개를 돌려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는 욕망과 혼란 때문이었다. 집안의 공기는 터질 듯 무거웠지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점심시간은 조용히 지나갔다. 그러나 두 사람의 가슴 속 파도는 더욱 거세졌다. 오후, 은서는 요가 매트 위에서 스트레칭을 했다. 멀찍이서 민준이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은 말없는 유혹처럼 느껴졌다. 눈이 마주치면 둘 다 황급히 고개를 돌렸지만 결국 서로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은서의 몸은 팽팽히 당겨진 현악기처럼 누군가 건드리기만 하면 한순간에 울려 퍼질 것만 같았다. 저녁, 지원이 돌아오고 집안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채워졌다. 하지만 두 사람의 가슴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뜨거운 감정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밤이 깊자 은서는 침대에 누운 채 손목을 조심스레 어루만졌다. 아직도 그 미묘한 손길이 남아있는 듯했다. 민주는 그녀 방 앞을 서성이다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섰다. 둘 다 알고 있었다. 이제 경계는 흐려졌다. 다시 한 번만 손끝이 스치면 둘 다 벗어날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리라는 걸. 그날 저녁 집안의 안개처럼 희미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서진이의 맑은 웃음소리가 잠시 거실을 맴돌다 이내 사라졌고 지원은 아이와 함께 일찍 방에 들어갔다. 남은 건 노란 불빛 아래 마주 앉은 두 어른뿐이었다. 민주는 식탁에 앉아 서류를 넘기는 척했지만 마음은 온통 딴 데 가 있었다. 은서가 만드는 작은 소리들, 물 흐르는 소리, 그릇 닫는 소리, 맨발로 바닥을 스치는 소리, 모두 그를 자극하는 유혹이 되었다. 침실 문이 닫히는 순간 두 사람 사이의 모든 장벽이 허물어지는 듯했다. 은서는 주방문에 기대어 망설임과 갈망이 뒤섞인 눈빛으로 민준을 바라봤다. 민준은 알고 있었다. 이제 단 한 번의 접촉만으로도 모든 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은서가 천천히 다가와 민준 앞에 멈췄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마주보았다. 그 사이엔 숨결 하나만큼의 거리밖에 남지 않았다. 형부, 은서의 목소리는 떨렸고 두려움과 욕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아무 말도 이어지지 않았다. 긴 침묵이 흐르고 팽팽하게 당겨진 현에 작은 불씨가 닿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결국 민준이 먼저 움직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은서의 볼을 어루만졌다. 은서는 도망치지 않았다. 눈을 감고 떨리는 속눈썹 끝에서 기다림이 전해졌다. 두 사람의 입술이 아주 천천히, 그러나 뜨겁게 닿았다. 지금껏 억눌러온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했고 두 사람은 본능과 갈망의 소용돌이에 휩쓸렸다. 포옹과 손길은 점점 더 깊어졌다. 은서는 민준의 품에서 떨었고 두 사람의 거친 숨결이 섞여 어디서부터가 누구의 것인지 구분할 수 없게 되었다. 민준의 손끝은 은서의 몸선을 따라 뜨거운 혈관을 따라 천천히 내려갔다. 거실 소파 위 부드러운 조명 아래 두 몸은 뒤엉켜 말없는 교향곡처럼 섞여들었다. 낮은 속삭임과 세차게 쥐는 손끝, 오래 참았던 숨결이 하나로 이어졌다. 은서는 민준의 어깨를 붙잡았고 그의 손길을 더 깊이 느끼고자 애쓰는 듯했다. 등이 소파의 천에 닿을 때마다 방 안의 공기가 점점 더 뜨겁고 달콤하게 짙어졌다. 그 순간 두 사람은 모든 경계를 잊었다. 창밖에는 빗방울이 조용히 내렸고
실내엔 두 영혼이 불꽃에 삼켜지듯 서로를 탐했다. 눈길 하나, 손길 하나가 그들이 쌓은 벽에 또 하나의 금을 남겼다. 모든 게 지나간 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안고 있었다. 은서는 민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오랫동안 가둬두었던 갈망이 풀려나온 해방의 눈물이었다. 미안해요. 은서는 속삭였고 민준은 대답 대신 그녀를 더 꼭 안았다. 둘은 밤새도록 말없이 서로를 꼭 붙잡았다. 내일이 두려워. 다가오는 아침이 미워지도록. 창밖에 비는 계속 내렸고 두 영혼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경계를 넘어선 채 긴 밤을 함께 견뎠다. 다음 날 아침, 창문 너머로 쏟아지는 햇살이 밤새 남은 뜨거운 온기를 감쌌다. 은서는 천천히 눈을 떴다. 몸은 공허하고 피부에는 아직도 어제의 열기가 남아 있었다. 민주는 조용히 은서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둘 사이엔 오랜 침묵만이 흘렀다. 두려움과 혼란,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이별의 기운이 감돌았다. 은서는 소파에서 일어나 아직도 어제의 얇은 옷을 입은 채 세면대로 향했다.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어도 마음속 흔적은 씻겨 나가지 않았다. 거울 속에서 낯선 여인이 자신을 바라보았다. 붉은 눈동자, 흔들리는 시선,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다. 그날 하루, 은서는 안개 속을 걷는 듯했다. 주위의 소리, 색감, 모두가 멀어졌다. 지원은 평소처럼 밝게 아침을 준비하고 남편과 동생에게 농담을 건넸지만 은서는 자신이 그 공간에서 이방인임을 느꼈다. 창밖에는 가늘게 비가 내렸고 유리창에 맺힌 물방울은 비밀을 모두 꿰뚫어보는 눈동자 같았다. 민주는 평소처럼 행동하려 애썼지만 은서와의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가슴에 작은 바늘이 박히는 것 같았다. 무심코 그릇을 정리하다 손끝이 닿기만 해도 지난밤의 기억이 다시 밀려왔다. 둘은 서로를 피하려 했지만 거울을 볼 때마다 어젯밤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시간이 흐를수록 은서의 몸에 낯선 변화가 찾아왔다. 아침마다 속이 울렁거리고 감정이 쉽게 흔들렸다. 별다른 이유 없이 눈물이 흐르는 날도 많아졌다. 손바닥을 내려다볼 때면 그녀의 몸 안에 또 다른 생명이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느꼈다. 어느 아침, 은서는 욕실에서 작은 임신 테스트기를 들고 떨리는 손으로 결과를 바라봤다. 선명하게 드러난 두 줄, 변하지 않는 판결처럼 그녀의 운명을 결정지었다. 온몸이 차가워졌다. 두려움, 죄책감, 창피함, 그리고 깊은 고독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욕실 바닥에 주저앉아 무릎을 끌어안은 채 흐느꼈다. 이럴 수 없어. 이럴 수가. 며칠간 은서는 그 어느 때보다 조용해졌다. 민준을 피하려 했고 눈길을 오래 머무는 것도 두려웠다. 스쳐 지나가도 두 사람 모두 힘이 빠졌다. 집안의 공기는 무거웠고 아무도 그 이유를 말하지 못했다. 민준도 변화된 모습을 느꼈다. 어떻게든 말을 걸고 싶었지만 결국에는 침묵만이 남았다. 멀리서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깊은 후회와 슬픔이 담겨 있었다. 밤이 되면 은서는 침대에서 몸을 웅크리고 배에 손을 얹었다. 눈물은 끝없이 흘러내렸다. 다가올 미래를 상상할 수도 진실을 마주할 용기도 없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하지? 언니를 어떻게 마주해야 하지? 두 세계, 죄책감의 늪과 이름 없는 사랑의 싹이 그녀를 끝없이 흔들었다. 어느 날 은서는 민준에게 긴 편지를 썼다. 연약했던 자신, 욕망을 이기지 못한 마음, 그리고 이제는 말할 수 없는 비밀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놨다. 마지막엔 이렇게 적었다. 저 떠날게요. 언니를 아프게 할 순 없어요. 이 아이는 제 몫입니다. 더 이상 절 찾지 마세요. 아침 일찍 은서는 짐을 싸서 집을 나섰다. 새벽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복도를 걸으며 작고 무거운 배낭을 메고 떠났다. 민주는 편지를 읽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감쌌고 깊은 후회와 슬픔이 몰려왔다. 창밖엔 다시 비가 내렸고 집안엔 정적만이 남았다. 고요한 한숨과 후회의 그림자만이 경계를 넘었던 이들에게 남은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았다. 새벽, 은서는 익숙했던 집을 조용히 떠났다. 달콤하면서도 쓰라린 추억이 한꺼번에 등에 실렸다. 작은 배낭 하나,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비밀, 바로 사랑과 죄책감이 뒤섞인 밤에서 태어난 아이였다. 안개 자욱한 거리, 은서는 한 걸음 한 걸음 무거운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른 아침의 도시는 평화로웠지만 은서에게는 낯설었다. 자동차 소리, 사람들 발걸음 모두가 자신의 세상과는 무관하게 흘러갔다. 모퉁이를 돌 때마다 스스로에게 묻는다. 처음부터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그 떨리는 손길과 뜨거운 눈빛을 뿌리칠 용기가 있었을까? 은서는 도시를 떠나는 첫 기차에 올랐다.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풍경이 멀어지는 것을 지켜봤다. 가방 속에는 언니에게 쓴 편지가 구겨져 있었다. 밤새 흐른 눈물로 번진 글씨. 언니, 용서해줘. 언니를 배신해서, 나약하게 흔들려서, 결국 이 소용돌이에서 벗어나지 못한 내 자신을 이 아이와 함께 조용히 살아갈게. 남은 인생을 조용히 속죄하며 살 거야. 그 집에 남은 민주는 창가에 서서 멍하니 먼 곳을 바라봤다. 은서가 남긴 편지는 여전히 젖어 있었고 그는 수없이 되읽었다. 한 줄 한 줄마다 심장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집안 곳곳 은서의 흔적 하나하나가 무수한 물음표로 되살아났다. 그때 멈췄다면 그 밤이 그냥 꿈이었다면은 하지만 모든 상상은 아무 소용없었다. 현실은 아물지 않는 상처로 남았으니 지원은 어느 날 동생의 편지를 발견했다. 마지막 문장을 읽고 그녀는 그저 종이를 내려놓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아무런 원망도 질문도 없었다. 다만 믿었던 가족에게서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히 여긴 것을 잃은 슬픔만이 고요히 피어올랐다. 그 이후 집안은 유난히 적막하고 차가웠다. 민주는 그림자처럼 살아가며 매일 죄책감과 후회에 짓눌렸다. 밤이 되면 그는 은서를 꿈꾸곤 했다. 길게 늘어진 머리카락, 부드러운 미소, 그리고 욕망과 죄책감 사이에서 흔들리던 눈동자. 아침이 오면 남는 것은 차가운 침대와 창문을 스치는 바람소리뿐이었다. 어느 먼 곳, 은서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점점 불러오는 배를 어루만지며 조용히 새 생명을 맞을 준비를 했다. 그녀도 가끔 예전 집, 언니, 그리고 사랑했지만 결국 이룰 수 없었던 그 남자를 떠올렸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은 과거였다. 미래는 긴 어둠과 희미한 희망이 교차하는 길 위에 있었다. 이야기는 낯선 거리, 붉은 노을 아래에 아기를 안고 걷는 은서의 뒷모습으로 끝난다. 뒤에는 씻기지 않는 상처와 후회가 남았지만 그녀는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한다. 외롭고 두려워도 언젠가 용서와 구원이 오리라 믿으며 조용히, 아주 조용히 새로운 삶을 향해 걸음을 옮긴다.